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2과목 부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보세구역 관리 과목이죠. 이제 우리가 1과목은 수출입 통관 절차로 진행이 됐었다면 2과목은 이제 보세구역 관리, 3과목이 이제 보세 화물 관리죠. 그래서 1과목에서는 전반적인 관세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했다면 우리 2과목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게 될 보세구역에 대한 어떤 특허 절차 또는 지정 절차 또는 이 안에서 운영이 되는 관리 내용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과목에서 하는 내용들은 이제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다 보니까 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물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그 화물을 어떠한 절차로 반입하고 반출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1과목과 3과목에서 이제 학습할 내용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보세 구역 관리 2과목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보세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세 상태죠. 이제 보세 상태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지정 보세 구역, 다음 특허 보세 구역, 다음 한 가지 여기다 추가를 하자면 종합 보세 구역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위에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정 보세 구역이라고 한다면 세관에서 또는 이제 관세청에서 세관이죠. 세관에서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세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정 장치장, 보관을 위한 장치장, 그리고 지정 검사장,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 수출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사장이 이제 두 군데가 있고요. 일단 특허 보세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특허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청인, 특허의 신청인이 자기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특허를 신청하는 보세 구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지정 보세 구역은 공익의 목적으로, 특허 보세 구역은 영리, 어떤 사인 또는 법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보세 구역은 일단 장치를 위한 보세 창고, 그리고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보세 건설장과 공장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종합 보세 구역은 이제 사실 이 특허 보세 구역에 대한 기능을 둘 이상 수행하는 구역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것을 이제 종합 보세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이제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각각의 통칙 규정들이 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통칙 규정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특허나 지정의 요건 부분들, 그리고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내용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정 보세 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 누가 지정하느냐,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신청을 하기 위한 특허 조건, 그 요건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 또는 이제 누가 특허를 내주는 것이냐, 또는 이제 특허의 절차가 좀 특별히 있다면 그 절차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요건이나 절차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좀 많은 시간에 암기를 좀 요합니다. 그래서 특허의 요건 부분들도 각각의 특허 보세 구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요건들을 좀 외워줘야 되고, 종합 보세 구역도 지정 장소라든지 또는 그 절차들을 암기해야 되고, 지정 보세 구역도 좀 암기가 이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이 특허 보세 구역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정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 장치장이나 지정 검사장, 그 내용 분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지 않은 분량 안에서 한두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늘 나오던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출제 방식은 조금씩 바꾸겠지만 그 내용 자체, 우리가 학습해야 될 범위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이 특허 보세 구역 자체는 우리 이 과목의 거의 한 70% 이상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안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건 보세 창고 부분, 그리고 보세 판매장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중요하다는 건 출제도 많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보관 기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세 창고도 창고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개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된 창고별로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리 적용이 돼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방대하게 학습을 해야 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다음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장에 대한 절차 부분들,
특허 절차 요게 이제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돼요. 특허 보세구역의 이제 다른 5군데의 보세구역은 굉장히 유사한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판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은 특허 요건이나 절차 또는 이 안에서의 화물 관리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른 보세구역과는 전혀 달라서 이 내용은 또 이제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보세구역에 대한 기본 통칙 부분들 굉장히 조금 쉽게 시작을 했다가 지정 보세구역이 지나서 보세 창고에서 한번 이제 조금 학습량이 확 늘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 공장, 건설장, 전시장 좀 쉽게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판매장에서 한 번 더 학습 범위가 이제 확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보세구역은 이제 내용에 비해서는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던 요건과 절차 부분들을 준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하는 그 내용들에서 차이점, 다르게 적용되는 거. 같은 화물이지만 이 종합보세구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물류 발전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조금 이제 육성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많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어떤 관리 수준도 조금 더 완화시켜줘서 절차적인 면에서 어떤 좀 장점을 가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완화돼서 적용되는지 조금 어떠한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는지라는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 범위 뒤에 이제 말미에 이제 요 위에 수입 활화 장치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세 창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특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이제 창고인 거죠. 근데 그러한 활화 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이제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는데 여기서도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시설 요건이라든지 안에서의 폐사와 같은 어떤 관리 절차 같은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거의 대부분 시설, 거의 95% 이상은 시설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 이 부분처럼 그러니까 지정보세구역처럼 나오는 범주가 한정되어 있는 분야들은 그 부분만 집중해서 딱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 시간에 이제 충분히 체크하시고 그 부분들 위주로 학습 범위를 줄여나가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세 구역 부분에서는 이제 특허 보세 구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이제 보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세 창고에 근무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 보세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허 보세 구역 쪽에서 특히 이제 특허 보세 구역에 화물을 보관하는 보세 창고가 특허 수도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떠올려 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세사 시험 뭐 이런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는 시점에서는 좋지만 그 전에 이제 이거를 따야 하는 관문을 넘어가는 그 시기는 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가는 방법은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따서 현업에 나간다면 여기 지금 내가 외우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써먹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세사 합격해서 현업에 나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과목 내용에 대한 초입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본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들만을 좀 체크해서 잘 요약 정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본 이론 시간 때 뵙겠습니다.